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고의 또는 가실에 의해서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 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피해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해서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이제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그와 같은 이제 책임이 인정이 되고, 이와 같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든지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여기 각각 이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손해배상의 이제 손해를 이제 입은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한테 직접 청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험이나 협회 운영하는 공제, 여기다가 배상 책임 청구하는 것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에 이제 가입, 즉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별도로 국토교통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협회에서 국토교통장관에게 통보하는데, 보증보험과 관련해서 가입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국토교통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입 금액, 가입 금액과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1인당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 금액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가 아니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이때는 감정평가사 1인당 한 명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각각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액,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금액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보증보험 등에서 보증보험금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보증보험에서 이제 손해배상하게 되면 다시 보증보험에 재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기간은 10일 이내 다시 보증보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용인 신고가 나 있고, 소속 감정평가사나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이제 종료 끝나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에게 새로 각각 해당된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되면 새로 신설된 규칙 때문에 거부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나 있고, 첫 번째 인가취소 등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와 관련해서 법인일 때는 인가취소, 그 다음 2년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정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국토교통장관이 법인과 관련해서 설립 인가를 취소를 하거나, 또는 2년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각각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호하고 7호, 2호는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해당되는 업무를 한 경우. 요 7호는 사무소 개설신고,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인가 등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의 수혜,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정평가사를 부탁하지 아니한 경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호하고 7호와 관련해서는 여기 해당이 되면 감정평가법인과 관련해서는 설립 인가를 반드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뭐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 일단 2호하고 7호 여기 두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감정평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인가를 반드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유와 관련해서는 법인 때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2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그게 이제 인가 취소 등의 이제 사유 중에서 첫 번째 감정평가법인이 설립 인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이제 7호 사무소 개설 신고나 감정평가법인 등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의 수혜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1호하고 7호 사유하고 그다음 이제 12호부터 15호까지 그 12호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모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13호는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 설립했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14호는 감정평가법인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15호는 감정평가법인과 관련해서 자본금과 관련해서 기간 내 미달한 금액을 보존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 있는 사유는 지금 인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나 있는 사유는 좀 이따 볼 징계, 감정평가업자의 이제 징계 사유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7호, 12호, 13호, 14호, 15호는 인가 취소 등의 이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징계 처분 사유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성격이 이제 틀리니까 두 가지에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인가 취소나 또는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가 취소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해당된 행정처분할 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조금 전에 봤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정부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해 줄 걸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 인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즉 5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이때는 해당된 이제 처분, 인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간 5년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법 위반에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표준직 공시지가 산정 등에 해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해서 금액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과되는 금액이
과징금입니다. 그 과징금은 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업무정지 처분하기가 곤란한 경우, 뭐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부자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해서 벌 금액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과되는 금액이 가징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름한다는 게 이제 대체인데, 가름하여 부과되는으로 표준지 공시가 선정 등 공익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과징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징금과 관련해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가 공시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이때 이제 과징금과 관련해서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가까이 이제 부과했다. 자, 그래서 뭐 개인자격인 감정평가업자와 관련해서 과징금 5천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 금액은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 합병이 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 법인이 합병이 된 경우, 그때는 합병 후 존속되거나 합병으로 해서 신설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행위로 봐서 각각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과징금 최대 금액 개일 때는 이제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은 2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기간, 구체적인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하는 비율이 각각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개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 이상일 때는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과징금 최고액이 뭐 5천만 원하고 기본이죠. 그 최고액의 100분의 70 이상, 즉 70% 이상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고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즉 50% 이상 70% 미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요. 6개월 미만일 때는 최고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즉 20% 이상 50% 미만으로 해서 각각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기준, 그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범위 내에서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가능하고, 증액을 할 때, 좀 늘리는 경우, 최고 가징금의 총액은 늘리는 경우 가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이나 2억 원 이거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징금 납부는 통지가 있게 되면 60일 이내, 통지 받고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과징금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 60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이의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청과 관련해서 절차 두 가지입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에 그래서 행정심판을 바로 직접 청구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하는 게 가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은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통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이의신청할 수가 있고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30일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이 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다. 이대로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한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 등의 사유에서 재산에 손실이 있어서 납부하기가 어렵다. 전액을 또는 작은 사정에 의해서 과징금 납부를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장하고 분할 납부는 연장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을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하게 되면 그 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납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할 납부와 관련해서는 분할된 납부 기한 간의 이제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해서 납부할 때 해당되는 기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와 관련해서는 3회 3번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장 또는 이제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하고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징금 징수하고 체납처분 나에 있는데 체납이 됐을 때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금 징수하게 되면 가산금은 체납된 가징금에 대해서 연 100분의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 6%. 자, 이거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까지입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개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2절 징계 등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된 처분은 감정평가에서 이제 자격 취소하고 등록 취소하고 2년 이하 범위에서 업무정지 그리고 견책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징계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법에서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되는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 종류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2년 이하 범위에서 업무정지, 견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 종류는 4가지입니다. 사유 중에서 그 이제 5회 나 있는 거 등록 그리고 갱신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이나 갱신 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주 5호하고 그 다음에 6호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갱신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11호 감정평가사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범의 경우는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호 업무정지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감정평가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5호, 6호, 11호, 12호는 징계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고 설립, 인가 등의 이제 취소, 설립, 인가, 취소 등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니까 그 부분하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사유에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하고 업무정지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종류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하고 그 다음 등록 취소하고 그리고 2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그 다음 견책.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징계와 관련해서 자격 취소는 11호, 12호, 그 다음 명의 대여 등의 이제 금지를 위반한 경우, 자, 여기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가 징계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 이해 이상 선고받아 형이 확정이 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위반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증 등과 관련해서 명예 대여 금지 등에 위반한 경우.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징계로 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는 징계에 의한, 징계 처분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다. 그래서 이거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경우하고 이 경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등록 취소하고 2년 이하 이제 범위에서 업무 정지하고 그 다음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징계 등과 관련해서도 협회가 국토교통장관에게 자,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 주권 각각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징계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장관은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감정평가 관리하고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징계 의결에 따라서 각각 이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협회는 이제 국토교통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의결의 요구 기능인데, 징계 요청이 있으면 징계 의결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이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징계 의결 요구와 관련해서도 자, 위반 행위가 있고 5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징계 의결과 관련해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시효와 관련해서 일단 5년입니다. 그래서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징계 의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 절차가 다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다 인정이 되면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고, 징계 의결 요구가 있게 되면 요구 내용하고 심의 기일을 정해서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계에 관한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 있게 되면 징계와 관련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요구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할 거냐, 등록 취소할 거냐, 업무 정지할 거냐, 견책을 할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의결, 징계 의결 요구 있게 되면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하는 게 가능하고 연장은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계 의결이 되게 되면 징계 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사자하고 협회 각각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계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가 되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가 정지가 되면 등록증을 각각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하고 등록증 반납, 일단 법에서 이제 의문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관리하고 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에다가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관이고, 국토교통부장 감정평가 관계법령의 제정하고 개정,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관한 사항, 그래서 2호 잘 기억하시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 수수료 관련해서 수수료 유율, 그리고 실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4호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최대 인원 13명입니다. 그래서 13명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 그래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구성과 관련해서 인원수 좀 잘 기억하시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 사람이 각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이나 재직했던 사람, 그 자격대에 해당하는 중에서 각각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칙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이제 협회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업자,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 그래서 일단 뭐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자나 감정평가사가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 협회에 각각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